뷰투파니원 시작합니다. 압출 SMR. 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은 압출하면서 ASMR을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압출 SMR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처음이라서 좀 많이 부족할 테지만 많이 이해해 주세요. 우선은 진료가 들어가기 전에 손소독제를 이용해서 손을 소독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맨손 압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전 영상에서도 고정 댓글로 안내를 드렸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도 댓글을 통해서 맨손 압출이 가지는 이점과 약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오늘 치료를 진행할 분은 20대 남자분으로요. 실제로 겉으로 보시면 크게 면포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피지 분비량이 좀 많으신 분이라 외부적으로 보이는 깨끗한 톤과는 다르게 모공 안쪽에 피지성으로 쌓여있는 면포들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압출을 진행을 해볼게요. 눈으로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직접 손으로 만져봐야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는 모공이 겉으로 열려 있어서 보통 블랙헤드라고 부르는 면포가 보이고 있죠. 여드름을 꼭 압축이나 면봉을 이용해서 짜내야 할 필요는 없고요. 모공이 충분히 열려있는 상태이고 면포가 겉으로 올라와 있다면 이렇게 니들로 걷어내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가볍게 눌러볼게요. 안쪽에 쌓여있는 것도 추가로 제거를 해주고요. 이분은 피지 분비가 좀 많이 왕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피지 분비성 모공 확장이라고 하는 모공이 원형으로 넓어지는 모공 확장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영상으로 만나시게 되면 굉장히 좀 도드라져 보일 거예요. 실제 눈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피부에 이상이 보일 만큼 그렇게 심해 보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가볍게 생겨있는 블랙헤드가 모공을 막아 보여서 평소에는 모공이 막 엄청 확장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쉽게 받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압출을 해보면 겉부분에 면포가 쌓여있는 것도 있지만 안쪽으로 피지가 많이 확장돼 있어서 꼭 이렇게 두 번 면포가 빠져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호리병 모양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위에도 하나 면포 덩어리가 있고 안쪽 깊은 곳에도 하나 더 있는 거죠. 보통 블랙헤드는 그냥 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블랙헤드도 가볍게 커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만져봤을 때 안쪽 씨앗이 아주 크지 않아서 커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블랙헤드라고 해도 안쪽 씨앗의 크기에 따라서 커팅을 해주는 경우가 훨씬 부드럽게 압출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블랙헤드의 입구 부분이 안쪽에 있는 피지 덩어리보다 더 단단하고 딱딱하게 뭉쳐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니들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막혀있는 것들을 뜯어주고 진행을 하면 압출이 훨씬 더 부드럽게 진행이 됩니다. 커팅을 많이 하지 않으니까 출혈이 거의 나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가 나는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출혈이 없이 해야지 좋은 압출이고, 출혈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압출이 굉장히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압출기를 누르고 면봉으로 짜는 과정이 조직에는 훨씬 더 큰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커팅을 해서 출혈이 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짤 때 발생하는 조직 손상을 줄일 수 있으면 커팅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번 커팅을 할 때 커팅 사이즈를 크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면보 사이즈를 잘 확인을 해서 커팅이 필요한지 아닌지 잘 판단을 하시고, 커팅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면 언제든 가볍게라도 커팅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피지를 짜게 되면 모공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데요. 모공에서 자꾸 피지를 제거했기 때문에 모공이 넓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모공에 쌓여있는 피지를 잘 제거를 해줘야 피지가 모공에 차 있으면서 모공을 자꾸 더 넓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모공에 쌓여있는 피지를 잘 제거를 해줘야 모공이 수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모공이 더 작아질 수 있는데요. 반대로 압출하는 과정에서 피부를 너무 과도하게 누르거나 자꾸 쥐어짜게 되면 피부 조직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탄력 저하로 인한 모공 확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모공을 더 튼튼하게 그리고 더 작아 보이게 하려고 했던 압출이 결과적으로는 모공 상태를 더 나빠지게 하는 압출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압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만 맞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집에서 심심하면 피지를 짜내고 하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제가 하는 지금처럼 압출을 못 하시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압출을 하고 피지를 짜다 보면 사실 좀 재밌을 때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시고 영상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피지를 짤 때의 쾌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더 열심히 깔끔하게 끝까지 짜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피부가 다 상해요.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절제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짜야 되거든요. 보통 재미로 짜시는 분들은 그 피지 나오는 재미에 굉장히 피부에 과도하게 자극이 되게 압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피부가 다 망가지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피부 묘기증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을 하면 피부가 이렇게 붉게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거든요.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난한다고 자기 팔에다가 이름 써서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고 그러는 분들도 꽤 봤거든요. 근데 이분도 묘기증이 좀 있으셔서 압출 후에 조금은 붉어지고 부풀어 오르는 편이십니다. 질문으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붉은기가 압출에 얼마나 가느냐고.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달라서요. 심하신 분들은 이틀, 3일까지도 가고요.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그럼 그렇고요. 금방 좋아지시는 분들은 2시간 만에도 가라앉습니다. 가장 베스트는 거의 안 붓고 압출은 깔끔하게 하는 거겠죠. 붉은기도 하나도 안 남고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저는 당일날은 붉은기가 좀 남는 건 어쩔 수 없다 라고 봐요. 대신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티가 거의 없어야 한다 를 기준으로 압출을 합니다. 압출 받으시고 제네호환 하시는 환자분들께는 꼭 한 번씩 여쭤보는 편이에요. 지난번 압출 받으시고 붉은기가 얼마나 갔는지, 너무 심하게 붉어져 있진 않았는지, 압출 후에 작게 농이 잡히진 않았는지. 환자분들은 압출에 좁쌀이 올라왔어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좁쌀이 아니고 무균성의 농포가 잡히는 겁니다. 압출 과정에서 피부 조직이 너무 심하게 자극을 받으면 그때는 피부에서 가볍게 면역 반응으로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려는 반응이 일어나요. 그때 기존의 자극으로 인해서 손상된 세포들을 갖다 버리거든요. 밖으로. 죽은 세포들을 내보내는 형태가 작은 농이 잡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좁쌀이라고 표현하시는 하얗게 작은 오돌토돌한 뭔가가 올라옵니다. 화이트헤드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농포가 잡히는 거예요. 대신 무균성이고 염증 반응이 격렬하지 않고 나쁜 세포를 밖으로 갖다 버리기 위해서 생기는 농포이기 때문에 농포만 잡히고 염증이 빨갛게 심하게 올라온다거나 부어서 아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게 농포라고 생각은 못 하시고 좁쌀이 올라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피부가 손상해서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추가적인 손상, 다시 그걸 짜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마시고 이틀에서 3일 정도 진정을 잘 하면서 푹 쉬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피부가 자연스럽게 회복을 할 거예요. 화이트헤드가